글씨 7페이지. 자, 여기 있는 요거 할 거예요, 이제. 요 내용. 그러니까 수익률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을 것이고 가치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요걸 할 건데, 자, 일단 수익률부터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률은 일단 공식이 이런 거요. 하나 물어보죠. 10억이란 돈을 주고 사가지고 2억이란 수익이 나왔어. 수익률 몇 프로요? 10억 투자했는데 2억이란 수익이 나왔다고요. 20%지?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 이거 아닙니까? 내가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나왔던 수익이 2억이죠. 그죠? 자, 수익률 공식은 투자분의 수익이겠다죠. 원래 정확한 말은 순수익이 순수익인데 이 순수익은 큰 의미 갖지 말고 어쨌든 투자분의 수익을 갖다가 비율로 표시한 게 뭐냐? 수익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때 수익률 종류가 있죠. 크게 3개 있습니다.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요 3개 있어요, 이게. 자, 일단 이건 항상 이제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원래 부동산 학은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 씁니다. 자, 번역해 볼게. 실현된 수익이지. 이미 달성된 수익이라고. 자, 문제는 여기서 요 2개 차이가 문제인데, 기대란 말과 요걸 좀 잘 번역하시라고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대란 말은 내가 바란다 이 말씀 안 돼. 원래 우리나라 맨 처음 번역된 잘못 번역된 건데, 원래 이 말이거든요. 네, 요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리턴 레이시인데, 우리 보통 이거 기대란 말 쓰는 거지. 그죠? 근데 실제 기대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상된다 이런 말 뜻이에요, 이게. 내가 바란다 이건 내가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몇 프로 수익을 줄 거다 예상되는 수익을 다른 말로 기대 수익이고 내가 바라는 수익이 뭐냐 요구 수익입니다. 이 2개 개념을 철저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구분하면 더 이상 진행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대란 말과 똑같은 말이 예상된다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은행 가서 보니까 나 5천만 원 저축할 텐데 얼마 정도 줄래? 물었어요. 이미 준 거 아니야. 이제 앞으로 줄 거지. 예상되는 수익입니다. 곧 그게 뭐냐? 기대 수익이라고. 반대로 나라는 현재 이 건물에 몇 프로 이상 수익 나면 투자하겠다. 내가 바라는 수익이 뭐냐? 곧 요구 수익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러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 개념을 좀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해보자고. 과거, 현재, 미래. 1년 전에 5천만 원 저축하니까 나는 현재 5% 수익을 얻었다는 거야. 이 말이 뭐예요? 이미 내 손에 진 거지. 이게 달성된 거지. 이런 걸 말한다는 말로 실현수익. 그런데 내가 현재 5천을 투자한다면 앞으로 미래 몇 프로 정도 수익을 줄 것인가 보니까 5% 정도 수익을 줄 거라 예상된대.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기대 수익이고. 그럼 결국은 얘가 얼마 이상 수익이 나면 투자할 것인가 하는 건 내가 바라는 거지 이제. 나라면 현재 7% 이상 나면 투자하겠다.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내가 바란다 해서 요구 수익이라고. 자,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실현 수익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저기 손에 진 거니까. 문제는 요 2개 차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엄마가 있고 집에 애가 있어. 애가. 근데 얘가 내일 시험 칠 거거든? 치는데 수학 시험 치는데 엄마가 딱 보니까 어느 정도 점수를 맞을 것 같으면 얘가 대충 한 요 정도 점수를 맞을 것 같아. 75점 정도. 요게 뭐요? 얘가 바랄 수 있는, 얘가 뭐 가져올 점수죠. 요게 뭐 예상 점수라고. 근데 엄마가 바란 점수는 이만큼이야. 엄마가 얘한테 요구하는 거지. 여기 요구 점수라고.
구분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 자신이 바라는 수익이 요구 수익이고 또 그 투자 대상 자체에서 줄 수 있는 수익이 다른 말로 기대 수익.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하죠. 자, 우리 중개 사무소 가서 내가 이 상가 건물 살 건데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냐 물어보니까 뭐라는 거면 한 5억 하는데 과거에는 10% 정도 수익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보는 게 12%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과거에 10% 나왔다. 이건 뭐요? 실현 수익이고 앞으로 12%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건 기대 수익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여기서 뭐 있습니다. 이제 내 입장에서 나라면 얼마 이상 남은 투자하겠다. 이 바라는 수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면 현재 이 정도 수익이 남은 투자하겠다 하면 이건 뭐요? 요구 수익이지. 그죠? 그럼 결국은 내가 얘한테 바라는 수익, 얘가 나한테 주는 수익, 내가 얘한테 바라는 수익이 요구 수익이고 얘가 나한테 주는 수익이 뭐예요? 기대 수익이죠. 대충 개념 파악되죠? 그래서 기대란 말은 반드시 예상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말은 이런 거예요. 항상 키워드는 이 수익률을 분명히 순수익, 원래 생각하면 순수익을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순수익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지출로부터 하거든요. 해볼까? 자, 이 말입니다. 나 현재 이 건물 보니까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면 예상컨대 12억 정도 수익이 나온대. 1년 후에. 그러면 수익률 몇 프로예요? 20%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2억이라는 수익이 남았으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진 게 뭐예요? 기대 수익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중요한 키워드 뭔지 압니까? 무조건 기대 수익에 대한 개념을 딱 묻는 순간 요 말 나와야 돼. 그런데 요구 수익이란 건 뭔가 하면 투자자인 내가 받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항상 정확한 풀네임은 이랬어야 됩니다. 얘는 요구 수익은 위험이 주어졌을 때. 좀 이따 할 거예요. 이 의미를. 투자자가 최소한의 바라는 수익. 최소한의 바라는 수익이 뭐냐고 이게 정확한 말로 요구 수익입니다. 물론 제일 먼저 파악할 게 이겁니다. 항상 요 말로 무조건 요구 수익. 제가 좀 달 거예요. 이거는 요구 수익이고 얘는 항상 키워드 이 말 나왔을 때 기대 수익입니다. 요 두 개의 개념을 먼저 아시라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했으면요. 요 문제가 잠시만 이걸 제가 빼버렸나? 아 저기 있네. 42페이지. 자 우리 문제 있죠? 문제가 답이다. 자 42페이지 그 8번 문제부터 하셔야 돼요. 8번부터. 보시면 알겠지만요. 8번 보면 알겠지만 거기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억, 니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어머니 뭐 있으면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로부터 수익률을 구한다. 이건 예상 같으면 기대거든. 기대 수익이고. 자, 니은번은 뭐 있습니까? 위험이 주어졌을 좀 더 할 거예요. 투자자가 최소한 바랄 수 있는 수익이 요게 다른 말로 요구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스틱업번 뭐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 이미 완성된 수익이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실현 수익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개념 문제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그러면요 두 번째 할 게 뭐냐? 다시 한 번 더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떨 때 투자할까 말까? 투자 유무를 좀 기억하. 투자 유무. 자, 잠시만요. 자, 다시 해볼게. 자, 요건 얘가 점수 맞아올 거지? 요 기대 점수지? 엄마가 얘한테 바라는 점수 무슨 점수? 요렇게 되면 오늘 밤 얘 잠 자겠습니까? 아니면 편하게 자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말은
이건 참 골 아픈 거지. 얘가 이렇게 맞아온다면. 맞아올 거라 예상된다면 집안이 편안하겠지, 그지? 결국 이 말은 누가 더 클 때 좋은 거요? 기대가 더 커야 돼. 이걸 아시라고. 자, 다시 해볼게. 자, 조개는 똑같은 거예요. 자, 볼래요? 이 건물에 10억이란 돈을 투자한다면요. 예상컨대 10%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무슨 수익이지? 그런데 이 요구식은 사실 어떻게 만들어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얘가 12% 정도 바란대. 요거 투자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응? 아무 생각 없지, 그지? 자, 보세요. 요것이 이렇게 원래 만들어진 거야. 잘 보세요. 이러면 실제 자기 손에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전부 다 이 건물만 투자합니까? 다른 투자 대상 고려합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위험이 다 갖다 해볼게. 했을 때 은행에 저축하면 12% 정도 수익을 줄 거래. 위험이 같은 상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을 투자하면 보니까 얘가 11% 정도 수익 예상되는데,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채권에 투자하면 보니까 9% 정도 수익 예상되어진다면, 적어도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얼마 이상 수익이 나면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라면. 요게 뭐냐? 이게 요구식이 쉽게 말해서. 이 말 아닙니까? 얘한테 가서 봐라. 나 현재 10억이 있으면 이제 투자할 대상이 있다. 있는데, 적어도 얘 이상 줘야만 내가 투자할 거 아니냐. 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요구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자, 나는 요거 이상만 투자하겠지. 근데 얘는 얼마 준다 했어? 그 여러분 같으면 현재 얘가 지금 10% 준다는 것이거든, 이게? 부동산이? 이 말은 현재 얘가 10% 준단 말이지, 이게. 그 10% 준다면 이 4개 중에 어디 투자할 거냐고? 은행이지. 그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 항상 요구 수익은 이 말이지. 나라면 이 부동산 투자할 때 이거 이상만 주면 투자한다는 거야. 이 말은 이건 최소한 수익입니까? 최대한 수익입니까? 최소한이야. 작년에 시험 난 게 요거 작년 쳤어. 요거 딱 내놓고 있죠. 요 말 지금 최대한 수익 장난쳤다고. 장난친 게. 자,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 중요한 건 누가 더 클 때 투자할까 보죠. 근데 얘는 실제 얼마 주고 있습니까? 얘는 나한테. 그럼 투자합니까? 안 하잖아. 그죠? 만약에 얘가 현재 14% 정도 줄 거라면 투자하겠지.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아시라고. 내가 최소한 바라는 수익 이상 얘가 줄 때 투자한다고. 그러면 중요한 말은 현재 기대 수익률과 요구식이 있을 때 기대와 요구식이 있을 때 당연히 누가 더 큰 투자합니까? 그죠? 이럴 때가 투자를 갖다 채택한다 를 쓴다고. 뭐 채택을 큰 의미 같지만 투자한다 이 말 뜻이에요. 거꾸로 요구가 더 크면 투자 안 하겠죠? 이런 걸 투자를 갖다 뭐 기각한다 이랬습니다. 기각한다. 쓸 때. 그래서 항상 이 두 개 수익 중에서 기대 수익이 더 크면 투자합니다. 이걸 먼저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요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에 대한 개념은 제가 좀 세 번째 가보죠. 세 번째. 중요한 건 요구 수익이 꽤 중요하거든, 사실은. 요구 수익. 요구 수익은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거 한 적이 있죠. 은행과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이 있는데 요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남들 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뭐 이 개념이 뭐예요? 어떤 걸 선택해서 포기한 비용. 무슨 비용? 오케이, 기회비용. 기회비용 어떤 걸 선택함에 따라 포기한 나머지 비용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결국 기회비용 대가인데요. 중요한 다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공식, 그 요구식을 어떻게 구할래? 이게 중요하다고 사실은. 그래서 요구식 구하는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항상 생각해보죠. 내가 어떤 것에 투자할 때는 실제 있죠. 자신이 바라는 수익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누구보다 얼마 더 준다면 투자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랑 항상 기준이 있어. 이 기준보다 몇 프로 더 주면 투자하는 일이 보통 쓰게 돼 있다고. 이게 결국 요구수익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투자 기준은 투자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보니까 있죠. 전부 다 투자에 대한 기준을 뭘 잡는 건 은행 금리보다 얼마 더 주면 쓴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항상 사람들 은행 금리를 기준 잡을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 아까 했던 거요. 자, 현재 내가 5천 정도 투자한다면, 자, 저축을 하면 1년에 몇 프로 줄까 보니까 얘가 5% 정도 수익을 줄 거라 예상하는데. 그럼 실제 저축하면 1년에 막상 얼마 수익이 나옵니까? 이건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이런 걸 뭘 한다고? 위험이 전혀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주식은, 자, 다시 해볼게. 만약에 주식이 예상컨대 5% 정도 수익을 준다면, 예상컨대 저축과, 그 다음에 주식 중에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왜 이 저축에 투자합니까? 위험이 없다. 이 말이지. 실제 수익에 예상되는 차이가 없죠? 그러면 얘가 보면 현재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의 차이가 보니까 곧 그게 뭐죠? 위험이지, 위험. 위험이 은행보다 얘가 주식이 3% 더 크대.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 현재 이 주식을 투자할 때 몇 프로 이상 수익이라면 투자하겠습니까? 응? 아니, 저축은 5% 정도 수익을 준다 예상한다고. 근데 여기 있는 주식은 얘보다 위험이 3% 더 크대. 그러니까 적어도 몇 프로 이상 나면 투자하겠습니까, 주식에는? 그렇지, 그지? 요게 내가 바라는 수익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게 무슨 수익이야? 요구 수익이지. 그러니까, 요구 수익은 요 값과 요 값 두 개 합친 거네?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전혀 위험이 없는 수익을 기준 잡습니다. 그럼 이건 요구 수익은 공식이 뭔가 하면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률에다가 그 다음에 위험이 포함되어 있는 위험률 이런 걸 다루면 위험 할정률 쓴답니다. 이렇게 해서 요구식이 만들어진 게 원래. 그러니까 은행 금리 5%에다가 위험 포함된 8% 아닙니까? 그죠? 이런 개념만 지금 하시면 돼. 그래서 항상 요구 수익은 위험이 주어졌어. 그러니까 위험의 말 딱 나오지. 나오면 무조건 얘가 요구 수익이라고.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최소한 바랄 수 있는 수익을 다른 말로 요구 수익이란 개념을 쓰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다예요. 지금은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가면 이걸 제가 약간 번역할 거예요.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요. 자, 미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이런 요구 수익이 올라가면 부동산, 다시.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은 올라가. 그죠? 두 개 더해주는 거니까. 이 말 아닙니까? 5%, 3% 있는데 위험이 2%더 추가, 이때는 요구 수익 얼마예요? 얘가 위험이 더 커졌다, 2%가. 그럼 몇 프로요? 올라가네. 이런 걸 시험 낸다, 문제에서. 그러면,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을? 이 두 개 더 주는 거 아니야? 해볼까? 얘가 보니까 1% 더 증가됐어. 요구 수익이 얼마요? 뭐, 다른 거 없잖아. 그죠? 이렇게 시험 내, 문제에서. 근데 주로 시험 내면요, 요 두 개를 갖다 시험 내게 돼 있어. 요 관계를. 자, 일단 요걸 먼저 보시면서 그러면 여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걸 좀 정리해 볼게요. 투자 대상에서 위험이 커지면 위험 할정률은요? 할정이 돼주는 거야? 올라가지. 올라가면 요구 수익은 요구 수익이 커지면 자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응? 올라갑니까? 자 보세요. 집 살 때 위험 큰 거 사, 위험이 낮은 거 사?
어떻게 삽니까? 위험이 나중에 살 거 아니야. 위험이 크면 이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다, 적다? 적으면, 예, 살 수 있는 수요자 적으면 집값은 떨어지잖아. 좀 이따 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그러면 뭐를 보는가 하면요. 요걸 나중에 기억하셔야 돼, 이제. 사람들은 위험이 커지면 더 높은 수익 요구하지. 그죠? 따라서 위험과 요구 수익은 같은 방향 가지. 이런 걸 다른 말로 비례. 이 말은 위험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해서 위험과 수익은 상쇄 관계다 이렇게 쓴답니다. 그런데 위험과, 자, 다시 이렇게 연결할게. 위험과 여긴 요구수익 비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험과 부동산 가치는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죠. 요구수익과 가치는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위험과 가치, 요구수익 가치는 반비례 관계. 이런 걸 시험에 계속 내 문제에서 낼 때. 자, 일단 요거까지인데 지금 뭘 하시는가 하면요. 요거까지, 요거 마셔요. 요구수익은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최소한 바라는 수익이고, 이럴 때 요구수익 공식은 은행금리, 무위험이야. 은행금리에다가 위험이 주어지면 위험을 더한 값이 뭐라고? 요구수익, 요거만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그런 것만 지금은 기억하시고 더 이상 다른 건 진행하지 말라고요. 예, 일단 그러면요. 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 저기 있는, 예, 여기 보니까 42페이지 7번에 1번. 7번에 1번부터 해보자고. (42번에) 7번에 1번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요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감수해야 될 위험 정도에 따라서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자, 다시 원래 얘가 3% 2%였어. 요것은 5%지. 그죠? 근데 위험이 보니까 요만큼 더 추가된대. 요만큼. 그 요구 수익은요?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설명은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 이 말 뜻이라고. 이 말은 다른 말 뭐 있습니까? 요구 수익은 반드시 위험도 고려한다 이런 말 말씀하면 돼. 자, 그다음 두 번째. 예, 다시요. 네, 두 번째 갑니다. 자,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뭐 할 건가 하면 요거 할 겁니다. 가치. 자, 가치란 공식은 원래 이런 거예요. 네, 얘가 이래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학원 이 건물 가격은 이러고 하거든요. 우리 학원 보니까 1년간 임대 수입이 1억 나온대. 임대 수입이 순수익이. 근데 이때 보니까 수익률. 우리 전에 한 적이 있죠. 수익률 좀 더 할 건데 예, 이자율 다 같은 말이에요. 좀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10% 정도 나온다면 이 건물 가격이 얼마예요? 이렇게 원래 만들어진 공식이. 지금 공식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치를 구한다 이거 마시면 돼요. 자, 이때 가치는 크게 두 개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보니까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란 공식이 있어요. 액면 그대로 번역하죠.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이고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느끼는 가치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우리 학원에 보니 현재 시장에서 20억에 매매되고 있대. 이게 뭐요? 시장 가치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건물은 현재 15억 가치가 있어. 이건 투자 가치지. 자, 다시. 우리 여기 기본서 책값 얼마요? 기본서. 그게 무슨 가치? 그게 시장 가치야. 내가 봤을 때 이 책 4만 가치 있어. 뭐 싼 거요, 비싼 거요? 나는 현재 이 책 얼마 주고 살 수 있어? 실제 얼마 주고 정도 줄 용이 있어? 그럼 싼 거, 비싼 거? 싼 거지. 그거 누가 더 높아야 돼? 투자 가치가 더 높아야 되지. 그죠? 그런 개념 아시라고. 응? 그러면, 자, 이런 거요. 시장 가치는 공정한 시장에서 매매될 가격이고, 반대로 투자 가치는요,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런 경우 있죠. 현재 이 건물이 시장에서 20억에 매매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 건물 싸다, 어떤 분은 이 건물 비싸다 말하죠.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각 개인들마다 느낄 수 있는 투자 가치 다 같습니까? 다 틀리죠.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투자 가치는 뭐 있습니까? 투자자가 바라는 주관적 가치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이지. 똑같은 건물이지만 어떤 분은 싸다 비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주관적 가치를 뭐라 하냐고 이게 다른 말로 투자 가치라고. 그 투자 가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겁니다. 주관적 가치 중요하다고. 근데 이거는 아주 공정한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이지. 이런 게 정상 가격이지. 이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객관적 가치.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누가 더 클 때 투자할 것인가 투자 유무 판단하는 거예요. 자, 판단할 때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에서는 누가 더 큰 투자합니까? 그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더 높아야 돼. 그래서 이럴 땐 투자를 갖다 뭡니까? 채택하죠? 거꾸로 시장 가치가 투자보다 크면 이건 투자 기각하는 거지. 비싼 거니까. 그래서 자, 기각한다. 요까지요. 그래서 공부하는 요까지만 딱 정리하시라. 문제 풀 때. 자, 따라서 일단 중요한 것은 먼저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에 대한 개념 아셔야 돼. 아시고, 그 다음 뭐 두 번째 보니까 여기 있는 시장 가치, 투자 가치 개념 먼저 아시라고.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어떨 때 투자할까 묻는데 항상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합니다. 거꾸로 투자 가치가 시장보다 크면 투자한다고.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요구 수익 공식만큼은 정확히 기억하시라고요. 요구 수익은 내가 받는 수익인데 다만 얘는 뭐 있습니까? 은행 금리에다가 위험을 주어주면 주어진 만큼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주식을 투자할 건데 은행 금리보다 몇 프로 정도 더 주면 투자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은행 금리가 뭐냐 다른 말로 무위험이고 알파라는 게 뭐냐 곧 위험이에요. 그래서 은행 금리와 그다음 위험을 더한 값이 뭐냐 곧 이게 요구식 공식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풀면서.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몇 개만 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책 가볼게요. 287페이지 갑니다. 자, 거기에서 거기 확인 학습 보니까 1번 문제 있죠. 1번. 1번이 뭐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자 보자고. 요게 위험, 요게 수익이야. 무슨 관계요? 이렇게 났어. 원래 시험에서. 위험이 커지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밑에 큰 6번.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 갑니다. 갈로 1번. 투자 수익률.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D장 갑니다. 자, D장 보니까 갈로 2번 수익률 종류가 있죠. 종류 중에 중요한 건 동그라미 1번과 2번만 정리하시면 돼. 자, 1번 갑니다. 1번 보니까 기대 수익률 나있죠. 그죠? 자, 우리 당해 투자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인데 실제 시험 말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상된다 이 말 나와야 돼. 아까 문제 풀어봤듯이. 두 번째 우리 2번 요고식 나있죠. 요고식 기억에 나있을 거예요. 그 말이 중요하거든요. 자, 나왔던 게 뭐 있습니까? 첫 번째 뭐 나와야 돼? 위험. 위험을 고려했을 때입니다. 했을 때 쭉 가서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이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있죠. 예. 거기 있는 리연 D급번 가볼까?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도 많다? D급번 끝에 커짐 나 있지. 이 말은 위험과 요구 수익 비례입니다. 고려하시고요. 자, 양갈로 3번. 자, 지금 다른 거 하지 말고 있죠.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 그 안에는 지금 읽지 마세요. 읽지 말고 이걸 다시 어디 보는가 하면 우측 보니 밑에 저기 있는 잠시 그래 보지 말고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양갈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기대보다 요거도 크죠? 그죠? 자, 요거도 그럼 투자한다 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은 기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이 더 크죠? 투자 안 하지? 그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 안에 내용 먼저 보지 말고. 지금 볼 게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은 기대 수익이 더 크죠? 투자 한다는 거지. 이게 더 중요해. 그리고 있죠. 넘어가서 D장 갑니다. D장 보니까 290페이지 갑니다. 자, 290페이지 보니까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있어요. 그 중에 갈로 1번. 투자 가치란 것은 첫째 줄로 있죠.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주관적 가치. 핵심은 주관적 가치입니다. 자, 그다음 양갈로 2번 보니까 시장 가치는 설명이 쭉 돼 있는데 어쨌든 객관적 가치인데 그 뒤에 설명 쭉 보시라고요. 공장에 매매될 수 있는 이런 가격인데 어쨌든 객관적 가치, 공정한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 이런 거 마시면 된다고. 그런데 갈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2번은 투자 가치가 시장보다 높은 투자 선택 나 있죠. 투자하는 거지. 그 다음 밑에 보면 투자 가치보다 시장이 더 큰 투자 기각하죠. 지금 일단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험 나는가 하면 잠시 자 문제 갑니다. 문제 42페이지. 자, 42페이지요. 예, 맨 밑에 문제 9번. 9번에 1번 가봐. 투자해야 해. 요거도 크지? 안 합니다. 다시. 자, 이 9번에 5번. 5번. 시장 가치가 투자보다 작은 경우는 투자하지. 한다는 거예요. 그거 마시라고요. 10번 다시 가볼까? 자, 10번에 1번. 투자할 거예요, 말 거예요?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크면 투자하지? 자, 2번. 투자 가치가 시장보다 가치보다 크면 투자하지. 그런 개념을 지금 정리하시라고. 자, 일단 그 정도요. 그렇게 내용 좀 보시고요. 네, 일단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시험 나오게 돼 있어. 한 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건 먼저 개념부터. 기대 수익은 다른 말로 예상된다 이 말이고 요구 수익은 투자 바라는 수익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바랄 수 있는 수익보다 현재 기대 수익이 더 크면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 투자 가치는 투자가 바랄 수 있는 가격. 이럴 때 투자 가치 더 크면 투자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게 여기 있는 4번. 최선의 투자에 대한 선택의 방식인데 일단 이건 넘어갑니다. 포트폴리오 묻는 문제인데 넘어가자고. 자, 그 다음에 화폐 시간가치. 예, 요건 좀 쉬었다 할게요.